네. 2025년 2월 3주차 피겨 잡담입니다. 물론 그동안 안 했죠. 제가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생활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최근에 지금 가장 화두는 김채연입니다. 김채연을 다뤄야 되는데 지금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김채연이 뭐 아시안 게임 금메달 그냥 잘했어요. 그냥 잘했어. 미리 말하지만 김채연의 이번 최근의 모습은요. 한 2년 전에 이혜인이 좀 잘했던 거하고는 달라요. 이혜인이 4대륙 금메달 따고 월드 은메달 따고 팀 트로피에서도 카오리 사카모토보다 더 잘하고 그런 건 일회성이었거든요. 제 관점에서. 그런데 왜 김채연은 일회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뭐 일단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종합선수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 제가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새벽이에요. 새벽 3시 23분인데 잠이 안 와가지고 지금 깼거든요. 요럴 때 아니면 제가 지금 영상을 못 만듭니다. 뭐 대본도 없고 컷 편집도 안 할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해서 올릴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라디오 듣는다 생각하고 보세요. 자, 일단 종합선수권 했을 의 경우 1, 2, 3, 4, 5, 6등이 아마 김채연, 신지아하고 쌍둥이들 그 다음에 이혜인, 윤하선으로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참 재밌어요. 보면. 왜 그러냐면 1, 2등이 점프 스탯이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3, 4등이 또 점프 스탯이 비슷하고 5, 6등이 또 점프 스탯이 또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점프 스탯을 막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소수지만 있어요. 일단은 신선하다는 반응이 가장 많죠. 왜냐면 피겨를 대부분 무슨 뭐 아이돌 빠돌이 빠순이들처럼 대하는 분위기의 커뮤니티의 글만 보다가 제 영상과 제 글을 보면 뭔가 신선할 거예요. 저는 어디까지나 피겨를 스포츠로 보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에 굉장히 거부감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점프 스탯이라는 건 야구로 치면 이제 투수의 구속과 RPM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야구에서 투수의 공이 빠르고 RPM이 좋으면 무조건 좋은 투수냐? 아니죠. 그럼 구속과 RPM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대값이에요. 기대값. 그러나 어떤 스포츠든 간에 결국 기대값이 높으면 결과값도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봤을 때 이 상위권 6명의 스탯이 한국 국대 여싱들 중에서 왜 뛰어난지, 그리고 스탯은 괜찮은데 왜 못 들어오는 선수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할 겁니다. 자, 1등 김채연. 잘했습니다. 네. 처음에 신지아 쇼트 프리를 보고 나서 김채연이 어떻게 역전승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김채연의 프리를 보는 순간 그냥 납득이 됐어요. 예, 저는 그냥 납득이 됐습니다. 김채연이 더 잘했어요. 충분히 역전할 만큼. 일단 러츠 플립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김채연의 경우는 뭐라고 할까? 김유재, 김유성을 빼면 회전 속도가 가장 좋은 선수입니다. 기준 구간 소요 프레임에서 13-나 13 정도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이 회전 속도에서 0.58초 이상의 러츠를 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러츠가 전반부 첫 번째 점프가 아닌 중반부, 후반부에 나오는 점프예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김채원에게 있어서 피지컬이 아쉽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그건 이제 세계 최정상으로 갔을 때 비교했을 때 그런 거고 한국 국대 여싱으로 이제 한정을 하면
상위권의 피지컬입니다. 이런 스탯 잘 안 나와요. 대한민국에서도. 0.58. 그리고 김채연의 0.58 이상의 13 정도의 회전 속도라는 거는 회전 속도도 좋고 채공 시간도 괜찮은 그런 밸런스 타입이다라는 얘기고, 밸런스가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전반부가 아닌 중후반부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 더. 점프를, 채공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쥐어짠 점프가 아니다. 즉, 김채연의 러츠나 플립을 봤을 때 자기 몸의 힘을 100%다 끄집어내서 쥐어짜는 형태의 점프가 아니고, 높이 지향적인 점프도 아니고, 발사각이 딱 적당한 선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선수의 피지컬을 평가할 때 이런 거에 따라 실제 측정되는 스탯에서 페널티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채연의 점프 스탯은 그냥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예. 자, 여기서 한번 좀 적죠. 러츠 기준 중 후반부에 0.58, 그 다음에 기준 구간 소요 프레임이 13프레임. 아주 훌륭하죠, 스탯이. 자, 그리고 이번엔 신지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지아 역시 한때 이랬어요. 즉, 김채연의 러츠 플립과 굉장히 흡사한 스탯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1, 2년간에 점점 점프 높이나 채공 시간에 조금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회전 속도가 살짝 느려지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신지아의 경우 프리하고 쇼트가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쇼트는 점프가 몇 개 없기 때문에 힘을 다 끄집어내서 뛸 수 있어요. 근데 프리의 경우에는 신지아가 5번의 오른쪽 다리 점프를 뛰어요. 물론 김채원도 마찬가지예요. 김채원도 마찬가지고 신지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신지아의 경우 쇼트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쇼트 러츠나 플립은 최대 0.65까지 나오고요. 이때 회전 소요 프레임은 13에서 13.5, 좀 느려지죠. 예. 참고로 2024 주니어 월드 쇼트에서는 플립이 트리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0.65였어요. 이건 조금 적어볼까? 자, 2024 주니어 월드 쇼트 플립 0.63, 다음에 2024 주니어 선발전 쇼트 러츠가 0.62, 2024 주니어 3차 그랑프리가 러츠, 이거 다 지금 쇼트입니다. 그랑프리 이것도 쇼트, 러츠가 0. 이게 얼마였더라? 0.63짜리 더블 러츠였죠. 예전 처리. 자, 그 다음에 2024 주니어 6차였나요? 6차 그랑프리 쇼트 러츠가 0.65.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제가 측정을 안 했어요. 뭐 랭킹전이나 종합 때는 요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즉 어쨌든 간에 이런 0.6초 중반까지 가는 이런 숫자는 사실 김연아 이후로 못 봤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한국 피겨에서. 왜냐면 0.62, 63 뛰던 선수가 있긴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김연아하고 동갑이었던 김나영이라는 선수거든요. 그 선수가 러츠를 이렇게 뛰긴 뛰었는데 회전 속도가 많이 느렸고 스피드도 엄청 느린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좀 레벨이 떨어지는 스케이터였기 때문에 그걸 피지컬이 좋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기준에서도 전체적으로 13.5 이하의 소요 프레임을 가진다. 소요 프레임을 가진다라는 거고, 그러면 프리는 어떻게 되느냐? 프리의 러츠 플립은 0.57에서 0.61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즉 쇼트던 프리던 간에 결국 신지아의 채공 시간이 기타 경쟁 선수보다는 분명히 좋아요. 참고로 김채연의 경우 플립은 0.56에 수렴해요. 플립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걸 적느냐면
김채연의 경우는 쇼트라고 해서 무리하게 점프를 안 올리거든요. 그냥 프리하고 똑같이 해요. 그래서 김채연의 경우 쇼트에서 신지아보다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점프 가산점에서. 신지아의 경우는 쇼트에서 좀 더 뭔가 보여주잖아요. 이런 걸. 대신에 이제 프리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신지아의 경우는 쇼트와 프리에서 힘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똑같이 프리에서 오른쪽 다리 점프를 5번을 뛴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신지아의 경우가 전체적으로 김채연보다는 좀 더 채공 시간이 약간씩 더 길다. 0.01에서 0.03 정도는 더 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전 속도 면에서 과거에는 신지아와 김채연이 거의 비슷했다면 신지아가 김채연보다는 살짝 느려졌다. 예, 이렇게 정리하고, 자, 다음에 이제 김유재, 김유성으로 간다면 극단적인 회전 속도 치중하는 스타일이에요. 일단 트리플 점프의 기준을 본다면 0.5초 초반에 형성돼요. 뭐 0.52, 0.53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회전 소요 프레임은 거의 12 정도까지도 나오고요. 대략. 그러니까 13 이하에서 놀아요, 그냥. 13 마이너스 정도가 아니라 12.5 이하에서도 노는 애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스탯이 어디서 나오느냐? 러시아 뚜벤 애들이나 시마다마오에게서 나오죠. 이해됐어요? 자, 쿼드를 뛰고 트리플 악셀 이상을 뛴다라고 전제를 하고 선수를 키워요. 뚜베나 시마다마오는 그걸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스타일은 그런 선수들에게 높은 트리플을 만들지 않습니다. 트리플 점프가 높으면 쿼드를 못 뛰어요. 점프가 거기에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마다마오만 하더라도 트리플 러츠가 0.5초 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0.5초. 이해됐어요? 그런데 얘네들가 시마다마오보다도 회전 속도가 더 빠르면서 왜 0.5초가 아니라 0.53까지도 나와야 하느냐? 그건 시마다마오만큼 착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날착지를 안 쓰잖아요. 그죠? 날착지를 쓰냐 안 쓰냐, 그 다음에 날을 얼마나 잘 돌려서 회전각을 회전을 인정받으면서 착지를 해내느냐, 요런 거에 따라서는요 필요 채공 시간이 0.02에서 0.05도 차이가 나요, 선수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탯만 놓고 보면 러시아 뚜베네나 시마다마오 같은 트리플의 스탯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씩 채공 시간이 더 나와야 해요. 이 말은 뭐다? 그만큼 최신 스타일에 가까운 스탯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더 체력 소모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혜인 윤하선 넘어가기 전에 좀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트리플 악셀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자, 0.56에서 0.57 정도의 기준 구간 소요 프레임이 10 정도 나와요. 이 둘 다. 이건 물론 잘 뛰었을 때입니다. 물론 이건 종합선수권 때 스탯은 아니에요. 그냥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는 스탯을 그냥 적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러시아의 바질료크가, 바질료크 맞나? 얘가 0.55에 10프레임이거든요. 자, 회전 속도가 거의 같아. 그런데 채공 시간은 더 짧죠. 왜? 얘는 날착지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여러 번 점프를 이 방향으로 띄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9시 방향이고 10시 11시 방향이고 여기가 8시고 여기가 7시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가 6시예요. 자, 그러면 바질료크는 11시 방향에 날이 내려왔는데 이걸 이렇게 돌려요.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서 착지를 뺀단 말이야. 날착지를 했음에도. 자, 그런데 쌍둥이들은요 11시 방향 떨어지면 자빠져요. 아시겠습니까? 자, 시마다마오 같은 경우도 어디에 떨어지느냐, 시마다마오는 더 떨어져. 이 스탯이 이게
뭐 한 10하고 11 중간쯤 되거든요. 시마다마오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마다마오가 스탯이 가장 떨어집니다. 쌍둥이나 바질로코보다. 근데 시마다마오가 역시 여기 날이 떨어져도 날을 싹 빼서 착지를 해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쌍둥이가 0.5초 미하로 나왔다. 11시, 10시에 떨어졌다. 자빠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바질료크나 시마다마오는 여기에 떨어져도 날 돌려서 착지해내고 가산점 1.2점, 2.2 이렇게 받아버려. 이런 것이 착지 퀄리티, 착지 마무리 동작의 차이입니다. 참고로 유형을 볼까? 유형이 잘했을 때가 0.58에서 0.599, 기준 구간 소요 프레임이 11프레임이에요. 자, 그러면 유형의 스탯이 회전 속도가 좀 느리다 해도 채공시간빨로 시마다마오보다도 스탯이 더 좋아요. 물론 이건 유형이 잘 뛰었을 때 기준이지만,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시마다마오는 이 11시 방향으로 날이 떨어져도 돌려서 착지하고 가산점 2가 넘게 받는데, 유형의 경우는 10시만 와도 자빠져. 아니면 언더야.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착지가 안 좋은 애들, 점프 스탯에서 좀 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착지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번외로 사막셀 스텝 변천사. 자, 이토 미도리 0.68에서 0.71 정도 할까? 예, 그 다음에 기준 구간 소요 프레임 12. 자, 그럼 이토 미도리 다음에 트리플 악셀을 트리플 악셀답게 제대로 뛰었다 싶은 애들 누가 있을까? 그 미국의 그 경쟁 선수 무릎 정강이 날린 그 걔는 정상적인 트리플 악셀이 아니니까 빼고요. 그럼 아사다마오거든요. 좋았을 때가 그러니까 한 성공했을 때가 그나마 0.65에서 0.68이거든요. 기존 구간 프레임 12.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 이토미도리나 아사다마오나 트리플 악셀이 가장 안정적이었던 건 12프레임대에서 0.68 나왔을 때입니다. 즉 이토미도리는 오히려 낮은 쪽의 채공 시간이었을 때가 점프가 회전축이라든지 이런 게 이쁘게 나오고요. 아사다마오는 가장 잘 나왔을 때가 잘 나와요. 예, 약간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사다마오 다음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투쿠타미셰바 뚝다미가 있죠. 뚝다미가 대략 0.63에서 0.65 뛰었고 제가 얘를 회전 소요 프레임을 측정을 못했어요. 자, 그 다음이 누구냐? 알레나 코스톨. 자, 얘가 0.61에서 0.63을 뛰고 기준 구간 소요 프레임이 11이에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아사다마오의 0.65초짜리 트리플 악셀보다 0.62의 11프레임이 더 깔끔했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12에서 11프레임으로 줄어들었을 때 큰 차이가 있다 라는 거, 채공 시간에서. 자, 그러면 알레나 코스톨 다음에 이제 한 누구가 있을까? 리카 키히라 있나? 리카 키히라. 얘도 0.59에서 0.61 사이에 한 11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리카 키히라의 트리플 악셀이 알레나 코스톨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이 있죠. 근데 딱 봐도 유형이 리카 키히라보다도 스탯이 떨어지죠.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냉정하게 유형이 좋았어? 리카 키히라가 좋았어? 트리플 악셀이. 알레나 코스톨이 좋았어? 유형이 좋았어? 약인지 아닌지를 일단 떠나서 스탯만 봐도 나오잖아요. 스탯만 봐도.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스탯으로 점프를 뛰었어요. 스탯으로. 스탯발로. 점프 스탯이 이 점프가 형성되도록 스탯이 충족이 돼서 뛰는 타입의 선수들이었고, 여기에 바질료크나 시마다마오는 점프 스탯이 솔직히 말하면 미달 스탯입니다. 스탯 미달이에요. 근데 이걸 착지로 이겨내는 거예요. 착지로. 리카 키라 다음이 이제 유형이고, 유형 다음으로 가면 누가 있겠어? 아, 발리에바? 발리에바가 0.6초 근처에 10 초반.
대충 느낌이 오죠?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 순서대로 오다가 또 이 순서 여기 유형 시마다마 바질로크로 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트리플 악셀의 채공 시간은 점점 짧아져요. 12프레임이 11프레임 되고 그것이 지금 10프레임으로 내려왔죠. 10프레임으로. 이해됐어요? 트리플 악셀의 스탯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흐름을 보지도 못하면서 무슨 점프를 논한다는 거야? 어? 점프 스탯을 부정하면서 무슨 점프를 논한다는 거야, 내 앞에서. 건방지게. 자, 이걸 보면 뭘 느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도 각 팀에 하네스 들어주는 사람들 있죠. 트리플 악셀 연습한답시고 하네스 들어준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네스를 과거만큼 높게 들면 안 되겠죠. 아시겠어요? 자, 이토미도리 시절이나 아사다마오 시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트리플 악셀의 이제 이 채공 시간이 이 정도가 되려면 아사다마오가 대략 한 보자. 공중에 떴을 때 스케이트 날부터 빙판까지가 아마 한 60에서 66cm 사이일 거예요. 거리가. 그러면 그 높이만큼 들어주는 거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 들었다가 툭 놓으면 어린애들이 그냥 과거의 기준에 맞추면 뭐라고 할까? 괜히 충격만 오죠, 몸에. 몸에 충격도 크게 오고 부상 위험도 더 클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자기가 점프를 뛸 때 어느 정도의 채공 시간이 나와야 하는지 그 채공 시간에 맞춰서 일정 시간 후에 자기가 착지 동작에 들어가는 이런 감각이 틀어진단 말이야.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네스를 들어주라 라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리고 트리플 악셀을 뛰겠다고 하면 공중 자세에서 기준 구간 소요 프레임이 11프레임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11도 넘어가는 애가 무슨 트리플 악셀이야, 이씨앙. 안 돼. 유형이 최연경 밑에 있으면서 커드살코 그때 연습한답시고 뛸 때가 0.5758 정도 사이였어요. 근데 그때도 11프레임 안 나왔거든? 유형이 하마다 코치 밑에 가서 트리플 악셀을 처음 시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도 거의 12프레임에 가까웠어. 12를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계속 막 꼬라박듯이 연습을 하니까 10일까지 내려오긴 하더라고, 유형이.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회전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들이대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고. 자, 이런 스탯만 보더라도 쌍동의 이 스탯은 상당히 최신 스타일의 스탯이다. 요즘 유행하는 스탯에 가깝다.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런 애들한테 비해서 떨어지는 건 착지 능력, 회전축, 뭐 요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코드를 띄면 0.6초를 훌쩍 넘어가요. 0.6초 만들기 힘들 거예요. 나도 듣는 얘기가 있거든요. 한 2년 전인가 김유재가 코드토를 랜딩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영상 가지고 와봐. 제대로 된 거. 내가 한번 점프 스탯을 측정해 볼게. 얼마나 제대로 된 스탯으로 쿼드2가 랜딩이 된 건지 측정해 볼게, 내가. 그전에는 그런 말 하지 마. 자, 쌍둥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혜인 윤하선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둘 다 회전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둘 다 느려요. 자, 이혜인 같은 경우가 좀 웃긴 게 이혜인의 경우는 채공 시간이 0.6 이상이 나와요. 최대. 그런데 회전 속도가 회전 소요 프레임이 14에서 15를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이래서 이혜인을 그 한 2년 전에 4대6 월드 팀 트로피 성적을 일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왔다 갔다 해. 그냥 대회 성적이 좋잖아요? 아, 이번에 14겠네? 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아.
엉망으로 말아먹었어. 15겠네 하면 대충 맞아요. 그 정도로 차이나. 왜 그런 거야 대체 얘는. 윤하선의 경우 좀 스탯이 왔다 갔다 하는데 후반부에 힘을 몰아가지고 어거지로 뛰는 점프가 있거든요. 그게 0.58, 0.59 정도 나와요. 근데 그게 소요 프레임이 그냥 15입니다. 자, 이혜인의 0.6초는 자연스러운 발사각이에요. 높이 지향적인 점프가 아니에요. 근데 윤하선이 0.58, 0.59가 나올 때는 이거 지어짠 점프거든요. 그러면 이 스탯에서 마이너스를 해야 돼요. 평가를 할 때는. 마이너스 보정을 해야죠. 이 선수의 피지컬이 좋아서 그냥 나오는 스탯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회전 속도도 줄어들고 느려지고, 다만 이 스탯이 후반부에 나왔다라는 것에서 쌤쌤이 치는 거죠.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이해되셨나? 그러니까 윤하선이 후반부에 러츠를 이렇게 빵 하고 튀어도 점프 높이가 좀 나온다 느껴져도 그걸 보고서 와 윤하선 피지컬 좋아 박수라고 안 한다고. 나는 이런 걸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따라서 피지컬적인 면에서는 이혜인이 조금이라도 더 낫죠. 그리고 이렇게 회전 속도가 느리고 채공시간빨로 점프를 뛰는 경우는요, 무조건 도약할 때 회전각을 많이 먹어야 돼요. 소위 말하는 선회전을 잘 먹어야 되거든. 둘 다 그런 타입입니다. 희한하게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좀 웃기잖아요. 이게 스탯이 밸런스가 좋은 애들이 1, 2등을 하고 극단적인 회전 속도가 좋은 애들이 3, 4등을 하고, 그 다음에 채공시간이 좋은데 회전 속도가 느린 애들이 또 붙어 있어.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자, 그런데 스탯만 보면은요, 이 6명을 위협하거나 이 6명 사이에 들어올 수도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죠. 스탯만 본다면 입니다. 자, 일단 김민채부터 얘기할게요. 김민채의 경우도 또 뭐가 문제냐? 얘도 채공시간 한 0.6초 나오고요. 회전 소요 프로그램이 14였었거든. 였었는데 15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 나락으로 갔어. 회전 속도가 한 3년 전인가 주니어 그랑프리 때 요 스탯이었어요. 이 스탯이면 거의 이혜인의 스탯에 가깝거든요. 이혜인이 좋았을 때 스탯에. 이때만 해도 괜찮았지. 뭐 한 좀 있으면 국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스탯이었는데, 그 다음 시즌에 갑자기 회전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면서 회전축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회전축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원래 점프를 뛸 때 김민채 회전축은 1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2번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김민채의 착지 동작이 1번에 맞춰져 있거든요. 2번이 되면서 몸의 상체보다 이 상체 착지하는 토가 조금 이쪽으로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서 김민채가 점프 착지가 안 되기 시작해요. 이거를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못 잡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토롭토롭 하는 거야.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는 얘를 가리켜서 민토라고 하지. 얘 좀 보면 아쉽죠? 안타깝고. 어찌됐든 김민채는 뭐다? 피지컬은 되지만 회전축 문제로 인한 착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답니다. 참고로 얘네들은 그래도 그런 문제는 없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김민채와 스탯이 흡사하잖아요. 이혜인, 윤하선이. 얘네들은 회전축 때문에 착지가 문제가 생길 만큼의 어떤 뭐 심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가 없거나 하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고나연. 고나연도 제가 0.59까지 측정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일회성. 일회성 스탯이야. 주니어 선발전 때 0.59까지 나와가지고 얘가 피지컬이 올라가나 했는데 그 뒤로는 0.57 이하에서 놀아요. 그 이후로는. 회전 소요 프레임도 당연히 얘도 14가 넘어갑니다. 14 이상에서 놀아요. 즉 고나연의 경우 피지컬이 나쁘다고 하긴 뭐한데
이 위에 애들을 치고 올라갈 만큼의 스탯은 안 나와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리고 스케이팅이 좀 느려.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 말하면 좀 상처받을까 싶은데 좀 질적으로 떨어져요. 위에 6명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김지유인데 사실 가장 안타까운 아이죠. 김지유의 경우는 0.6초의 러츠에 13에서 13.5 정도의 회전 소요 프레임을 보입니다. 이 스탯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김채연과 신지아의 어느 중간쯤에 있죠. 그러면 스탯만 보면 김지유는 지금 여기 밸런스 타입에 들어가야 되거든. 1, 2등 하고 있는 애들 쪽에 들어가야 돼요. 스탯만 보면. 그리고 이런 정도의 애가 잘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 한 2, 3년에 한 번 골 나올까 말까거든. 자, 일단 이 0.6초라는 숫자가 마이너스를 줄 만한 요소는 뭐냐면 빙판을 좀 눌러서 높이 지향적인 점프 형태예요. 도약 방식은. 그런데 이게 후반부에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도입 스피드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야. 아예 느리게 들어가는 점프는 아니었거든요. 도입 스피드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김지우의 회전축이 뒤로 넘어가진 않았다. 서는 정도에서 끝났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쌤쌤이고 후반부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걸 그냥 온전한 김지우의 스탯으로 봐도 됩니다. 이런 스탯 사실 제가 듣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래저래. 그러면 어릴 때 점프 진도 좀 잘 빠지고 피지컬 좀 좋은 애들한테 코치들이 너 이거 한번 뛰어볼래? 저거 한번 뛰어볼래?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무계획적이에요. 무계획적. 자, 봐. 내가 트리플 악셀 스텝 변천사를 내가 쭉 얘기했죠. 그죠? 근데 이거는 김유재, 김유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전반적으로 점프 높이가 더 낮아지고 회전 속도가 빨라져 갑니다. 그거에 맞춰서 시마다마오 같은 경우는 뭐다? 러츠가 0.5초에 뛰고 있단 말이에요. 0.5초에. 왜 그렇게 하느냐? 트리플의 점프 높이를 낮춰놔야 그 위에 높이를 뛰면서 쿼드를 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뚜벤의 아이들 중에서도 좀 더 윗세대 선수가 트리플 A 점프 높이가 더 높아요. 특히나 코스톨이나 투로소바 같은 경우 완전한 투로소바의 그 적통이 아닌 애들이 트리플 점프 높이가 높고 뚜베네의 완전한 적통에 해당하는 애들 일수록 그리고 최근 아이들일수록 트리플의 점프 높이는 더 낮아집니다. 더 회전 속도에 집착하고 더 날착지를 하고 더 날을 돌리면서 착지를 해내고 회전을 인정받는 타입으로 가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쌍둥이들의 스탯이 최근 스타일의 스탯에 가깝다라고 했던 거예요. 단지 거기에 착지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빠져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그냥 점프 높이 좀 나오고 어릴 때 뭐가 되기다 싶으니까 뭐라느냐? 너 커드 뛰어볼래? 뭔 커드 씨발. 물론 이건 지금 김지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여러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점프 높이 좀 많고 너 좀 되네. 피지컬 좀 좋은 것 같아. 커드 한번 안 해볼래? 같은 개소리. 쿼드로 가기 위해서는 트리플의 점프 높이를 어느 정도 선에서 제한을 걸고 그걸 회전 속도빨, 날착지빨로서 때울 수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여자 싱글이. 자, 시마다마오가 0.5초짜리 러츠를 뛴다고 해서 에이 신자보다 형편없네 라고 하는 것이 존나 등신 같은 거거든. 시마다마오가 쿼드토를 0.6263에 뛰어요.
물론 정상적으로 뛰어졌을 때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마다마오가 0.6초 이상의 채공 시간을 못 만들어서 안 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시마다마오가 뭐 최근에는 뭐 쿼드러츠 연습도 했다 그러는데 러츠가 0.5초니까 0.6초 초중반에서 쿼드러츠를 뛸 수 있는 거야, 이론상. 트리플 러츠가 김연아처럼 0.65, 66이 나오면 쿼드러츠를 뛰려면 대체 몇 초를 떠 있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점프 스탯이라는 건 이 피겨계가 어떻게 쿼드로 접근하느냐를 보여주는 증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김지우의 이 점프 높이를 오 하면서 피지컬 괜찮네 라고 하면서도 방향성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서 내가 지금 언급한 선수들 중에서 어린 게 신재하고 쌍동이잖아요. 그래, 얘네들은 그래 이미 늦었다고 쳐. 근데 김지우 같은 애들이 제가 5학년 때 봤을 때부터도 이미 이거에 가까운 스탯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5학년 때도. 그리고 제가 김지우가 아쉬운 거는 점프를 뛰는 감각이 좋아. 내가 봤을 때. 몸을 던지는 모습.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점프를 뛸 때 파워가 좋고 피지컬이 되는 애들일수록 그 힘을 짧은 순간에 발산합니다. 그 도약력을 발산하는 그 시간이 짧아요. 안 그런 애들은 채공 시간이 나와도 점프 과정이 늘어져. 그런 면에서 김지우의 경우 회전축이 정상적인 회전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전축이 1번일 때와 2번일 때 모두 착지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여신 중에서 꽤 드문 아이예요. 김지우가 1번 회전축일 때 2번 회전축일 때 착지하는 스타일이 살짝 다르거든. 미묘하게. 그 말은 뭐냐면 커버가 돼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다. 이런 경우도 대한민국에서 잘 없어요. 신재하가 1번일 때 괜찮다가 2번일 때 문제가 생겼죠. 이번 시즌에. 스피드 조금 올리니까. 스피드가 없으면 괜찮은데 스피드를 넣었을 때 2번 회전축에서 문제가 생겼거든. 근데 김지우의 경우에는 스피드를 엄청나게 빠르게 넣진 않아도 어느 정도 있는 편에서 2번 회전축에서 착지해내는 착지 자세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프를 뛰는 감각을 봤을 때 김지우는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나이는 몰라도 당장은 나중에는 얘네들을 위협할 애가 돼야 정상이에요. 정상적으로 성장했으면. 그런데 지금 그 모양 그 꼴인 거지. 난 이런 게 아쉽다는 거야. 우리래. 제가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를 보면 참 아쉬운 게 뭐냐면 미국은 그냥 넘쳐나고 선수 자원이 넘쳐나고 일본만 해도 고교 야구가 뭐 몇천 개란 말이야. 우리나라는 50개거든요. 50 몇 개밖에 안 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 일본하고 야구로 경쟁을 하겠어요. 선수 자원이 다른데. 우리나라가 딱 그 꼴이에요. 우리나라는 피겨 자원이 많지가 않아. 이런 애들이 어쩌다가 나온단 말이야. 한 2, 3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애인데. 이런 애들을 놓치면 우리나라 피겨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신재하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때 형편없었어. 신재하가 만약에 그때 팀을 안 옮겼으면 우리는 신재하라는 이름도 몰라요. 내가 들은 얘기에서 그래도 신재하가 집이 그래도 다른 선수 대비 좀 사는 편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피겨 쪽은 아니다 싶었으면 일찌감치 방향을 틀었겠죠. 다른 걸로. 신재하도 5학년 때 제가 스탯 측정했을 때 5학년 치고 피지컬이 이미 좋다라는 게 드러났었고요. 그때도. 높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괜찮았던 애였고. 그랬던 애들이 러츠를 그렇게 뛰는데 다른 점프들이 형편없었잖아.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제대로 안 밟고 그냥 진도만 뺐다고 그냥. 김지우는 뭐가 달라 거기서. 단지 신지아는 그 문제를 해결했고 김지우는 여전히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인다. 그 차이잖아 지금.
아, 이거 어쩌다가 이거 완전 김지우 편이 돼버렸는데, 저는 아쉬워요, 이런 게. 이런 애를 우리가 놓치고 있잖아, 자꾸. 제가 뭐 허지우는 정상적으로 제가 좀 집중해서 스탯을 측정해 보진 않았는데, 허지우가 커드토 뭐 뛰는 거만 대충 측정해 봤지만 그거 안 돼요. 그렇게 스탯 안 돼. 안 돼. 어. 될 스탯이 아니야. 그건 날착치고 나발이고를 해도 안 돼. 그 스탯에선. 그 뭐 나머지 점프는 제가 제대로 측정을 못 해봤어요. 허지우의 경우는 측정을 할 만한 영상이 잘 없어가지고. 아, 여기서 뭐 빠진 거 장할인은 제가 그때 얘기했죠. 채공 시간도 안 나오고 회전 속도도 느린 편이라고요. 그러니까 점프 스탯을 놓고 봤을 때 장할인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장래가 막 촉망된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단지 어떤 느낌이냐? 점프 스탯은 나쁜데 그래도 기본기가 형편없지는 않은 딱 그 정도? 얼마 전에 누가 이상한 댓글을 썼더라고. 그 점수 몇 점 되지도 않는 김지우 같은 애한테 왜 그렇게 집착하냐면서. 그 등신인 거야. 물론 제가 김지우가 한국의 장래의 뭐 미래의 에이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는 이런 애들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못 키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참 불안한 건, 뭐라고 할까? 제가 지금 신지아가 한국의 1인자, 2인자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도 초등학교 때 형편 없었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때 기초가 안 좋았다. 형편 없었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앞으로 김지우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 피지컬이 좋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줄 모르는 한국 피겨의 희생양 이렇게 표현하게 될 것 같단 말이야 앞으로. 좀 그렇지 않나 이거? 야구에서도 구속 좋고 RPM 좋은데 제구가 안 된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좋은 투수가 못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김민채 같은 경우는 좋은 뭐 구속이 있는데 뭐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지 않아서 제구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고나영 같은 경우는 구속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나머지도 특색이 딱히 없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김지유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포신 패스트볼이 있는데 거의 변화구가 없어서 원피치 투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원피치 투수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가 투피치다, 쓰리피치다, 포피치다라는 거는 보통 투수가 던질 수 있는 구종이거든요. 원피치 투수다. 이거는 포신 말고 직구 말고는 던질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김지우 같은 경우에 특정 점프들이 그냥 아예 기준 이하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탯이 좋기만 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선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내가 모르겠냐고.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이 스탯이 나쁜데 좋은 선수가 되지는 또 못해. 피겨란 그런 종목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점프 스탯을 측정하고 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 점프 스탯이라는 건 앞으로 물론 나하고는 이 표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각 팀에서 측정하고 있는 팀도 있을 거고 그 팀들이 나하고는 표기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왜냐면 나는 이걸 60프레임 영상 기준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뭐 그쪽에서는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초로 변환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각 팀마다 이런 스탯을 측정하는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과연 그게 있나 모르겠어. 얼마나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을까? 모르겠네. 그 제발 어린애들 점프 좀
점프 높이 좀 나온다고 쿼드 해볼래 같은 개소리 하지 말고, 쿼드를 뛰게 할 거면 트리플에서 12프레임을 만들고, 트리플에서, 이거는 지금 트리플 악셀에서 12프레임인 거고. 자, 어디 갔어? 시마다 마오. 요즘 애들, 쿼드 뛰는 애들, 러시아 뚜벤 애들이나 시마다 마오나 점프 스탯이 어떻게 나오느냐? 트리플 러츠 플립의 경우에는 0.5초 내지는 0.53을 안 넘어가요. 0.53 밑에서 놀고, 회전 소요 프레임은 거의 12에서 12.5 사이에서 놉니다. 이런 기준 스탯을 맞춰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쿼드를 뛰던지 말던지 하는 거지. 너 쿼드 해볼래? 확 씨발 죽방을 날릴 불라 그냥.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트리플을 0.5657을 뛰고 있는 애한테 쿼드를 뛰게 하려면 대체 쿼드 러츠를 대체 몇 초를 뛰어야 되는 거야? 아, 이거는 이 이상 밝힐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점프 스탯으로 보는 종합선수권 대략 이래요. 정리하자면 1등하고 2등한 김채연이나 신지아는 뭐다? 채공시간이나 회전속도 양쪽 다 좋다. 3, 4등 김유재, 김유성 회전속도만 좋다. 5, 6등을 한 게 이제 여기 이혜인, 윤하선이죠. 회전속도는 느리고 채공시간만 좋다. 그 외 스탯은 뭐라도 하나가 삐죽 나오지만 채공시간 좋고 채공시간도 나쁘지 않지만 둘 다 회전속도가 느리고 회전축에 문제가 있고 고만고만하고 얘는 그냥 기본기가 부실하다. 예, 이게 오늘 내용의 정리입니다. 대충 이 정도로 끝낼게요. 그냥 조만간 다음 편은 이번 시즌의 주인공 김채연을 좀 집중해서 다뤄볼 거예요. 일단 다음에 봅시다.